적은 소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한 방법. 월급 명세서를 보며 매달 생활비도 겨우 감당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노후 자금을 모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명의 성실한 사람들이 똑같은 걱정, 똑같은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제 자신의 소박한 월급 명세서를 바라보며 과연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해주었으면 했던 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편안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 연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도, 비싼 투자 상담사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전략, 약간의 인내심, 그리고 작고 꾸준한 단계들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오늘 저는 적은 소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노후 저축을 쌓는 데 도움이 된 7가지 실용적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실제 사람들이 사용한 진짜 전략들입니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인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고 손주들을 만나러 여행도 다니시며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정숙 할머니가 도서관 보조원으로 일하며 연간 2,80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노후를 위해 2억 원 이상을 모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전략. 바라는 것이 아닌 가진 것으로 시작하기. 제가 사람들에게서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저축하기에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승진해서 연봉이 오를 때, 자녀들이 독립할 때, 생활비가 줄어들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55세에 노후 저축을 시작한 학교 관리원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연간 2,200만 원을 벌며 건강 문제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그의 소득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받는 급여에서 단돈 1만 5천 원씩 말입니다. 1만 5천 원은 그리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장보기에 조금 더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 돈을 놓치기 전에 저축으로 이체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15년 동안 그 작은 금액은 놀라운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복리와 가능할 때마다의 작은 증액으로 김철수 씨는 4천만 원 이상을 저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은퇴 후 선택권을 주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마법은 금액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그 1만 5천 원은 은퇴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는 건너뛰고 싶은 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작은 금액도 시간이 지나면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주당 5천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하세요. 1만 원을 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습관과 돈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김철수 씨의 주당 1만 5천 원은 하찮아 보였지만 그의 은퇴 시절을 걱정해서 안락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 자동 저축의 마법. 제 자신의 저축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발견 중 하나는 저축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저축하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계획은 기분이 좋지만 은퇴 기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적은 소득으로 성공적으로 저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밀 무기는 저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연간 1,800만 원을 버는 파트타임 소매업 직원 박영애 씨가 이 원리를 거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지출 후 남는 돈은 무엇이든 저축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항상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던 중 박영애 씨는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급여가 들어온 다음 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25,000원씩만요. 박영애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월 5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어서 박영애 씨는 충동구매에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달 저축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시스템이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 후 박영애 씨는 사라진 5만 원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을 그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돈으로도 실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동 저축을 월 7만 5천 원으로 그 다음엔 1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박영애 씨의 자동 저축 시스템은 그녀의 소박한 파트타임 소득으로도 1,800만 원 이상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저축하고 자신의 금융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기른 것입니다. 자동 저축의 아름다움은 의지력의 일상적인 투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저축할지 쓸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은 한 번 내려지고 시스템이 나머지를 처리해줍니다. 세 번째 전략, 잊혀진 돈의 힘. 이 전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허리띠를 조이는 느낌 없이 노후 저축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혀진 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들 말입니다. 정확히 이 원리를 사용해서 노후를 위해 6천만 원을 추가로 저축한 78세 할머니 이술래 씨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술래 씨는 파트타임 격리로 일했고 저축할 여분의 돈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단 한 달 동안 그녀의 지출을 추적하는 것을 도왔을 때 눈을 뜨게 하는 발견들을 했습니다. 이술래 씨는 거의 읽지 않는 잡지에 월 4만 3천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대신 주 2회 점심을 사 먹으며 월 6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잊어버린 자동 구독료들, 마트 계산대에서의 충동구매, 개별적으로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편의 구매들이 있었습니다. 총합하면 이술래 씨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에 월 17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큰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작고 거의 무의식적인 지출들이었습니다. 이술래 씨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쉬운 변화부터 선택했습니다. 잡지와 추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해서 즉시 월 5만 5천 원을 절약했습니다. 주 2회 도시락을 싸기 시작해서 월 6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달 10만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술래 씨는 즉시 이 돈을 노후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일반 지출로 다시 사라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연봉 인상처럼 여기고 자동으로 은퇴 기금으로 이체했습니다. 15년에 걸쳐 잊혀진 돈 전략은 이술래 씨의 노후 저축에 1,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성장과 결합되어 그녀의 은퇴 보장의 상당 부분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단 한 달 동안 지출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노후를 위한 봉투 방법. 이 구식 예산 관리 기법은 고정소득과 저소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노후 저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간단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며
특히 현금 다루기를 선호하고 진행 상황을 물리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년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서 9천만 원 이상을 저축한 은퇴 공장 근로자 최명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씨는 항상 예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복잡한 금융 조언에 압도당한다고 느꼈습니다. 58세에 건강상의 경고를 받고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 최명호 씨의 이웃이 봉투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일에 그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돈을 특정 목적으로 라벨이 붙은 여러 봉투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집세, 생필품, 공과금, 교통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최명호 씨는 급여일마다 노후 봉투에 3만 원씩 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그 노후 봉투에 넣는 물리적인 행위가 그의 저축을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보고 손에 들고 자신의 약속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마다 빠짐없이 최명호 씨는 노후 봉투를 은행에 가져가서 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방법이 최명호 씨에게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시각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문자 그대로 그것이 노후 기금을 포함한 다른 봉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출 결정을 훨씬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시스템에 더 익숙해지면서 노후 봉투에 추가 돈을 넣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한 주에 생필품에 덜 썼다면 그 차이는 노후 자금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재킷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면 그것도 노후 자금으로 갔습니다. 세금 환급, 친척들로부터의 생일 용돈, 리베이트 수표, 모든 여분의 돈에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봉투. 은퇴까지 9년 동안 최명호 씨의 봉투 방법은 그가 꾸준히 저축하고 상당한 비상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그를 집중하게 하고 진행 상황을 보이게 하며 저축을 투쟁이 아닌 만족스러운 일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금으로 작업하기를 좋아하고 간단하고 시각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봉투 방법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고 느끼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저축하는 물리적 행위가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을 강화하도록 하세요. 5번째 전략, 늦은 시작자의 장점. 이것을 읽으며 나에게는 노후 저축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영자 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영자 씨는 62세가 되어서야 노후를 위한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놓쳤고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보다 더 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안영자 씨는 파트타임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압도당하고 무서웠지만 안영자 씨는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안영자 씨는 젊은 저축자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출이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집은 다 갚았고 자녀들은 독립했으며 은퇴 후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젊었을 때보다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저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영자 씨는 월 15만 원 저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소득에 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었지만 고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추가납입 혜택을 활용해서 젊은 근로자들보다 세제 혜택 계좌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영자 씨의 진짜 장점은 집중력이었습니다. 다른 재정 목표에 산만해질 수 있는 젊은 저축자들과 달리 안영자 씨는 은퇴에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정 결정은 한 가지 질문으로 걸러졌습니다. 이것이 내 은퇴 보장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8년간의 집중적인 저축으로 안영자 씨는 2,200만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과 돌아가신 남편의 직장에서 나오는 작은 연금과 결합하여
이는 70세에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안영자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늦게 시작한 것은 전혀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무한히 낫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신다면 젊은 저축자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더 낮고 가족 지출이 줄어들었으며 실제 필요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자들의 핵심은 강도와 집중입니다. 저축할 수 있는 연수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 더 많은 경쟁하는 재정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보다 종종 더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전략, 숨겨진 수입원 찾기. 때로는 성공적인 노후 저축의 열쇠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리는 작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정규직을 구하거나 복잡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 자원 또는 기회를 식별해서 노후를 위해 특별히 소소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공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은퇴 우체국 직원 박기술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기술 씨는 항상 집안의 작은 수리를 즐겼고 수년에 걸쳐 상당한 도구 모음을 축적했습니다. 65세의 아내가 바쁘게 지낼 취미를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박기술 씨는 간단한 목공예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것이 빠르게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박기술 씨의 이웃들이 도마, 작은 선반, 간단한 가구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곧 박기술 씨는 꾸준한 작은 프로젝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을 사용해서 조금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박기술 씨는 목공 수입을 일반 지출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수공예품으로 번 모든 돈은 특별한 노후 자금 증대 펀드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5년에 걸쳐 이 부업 수입은 그의 노후 저축에 거의 1,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술 씨의 이야기는 단지 목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많은 다른 기술과 상황에 적용됩니다. 저는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거나 지역 장터에서 구운 과자를 팔거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의 기술 문제를 도와주어서 노후 자금을 번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이미 잘할 수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작은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주 수입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기금을 위해 특별히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고 관리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한 교사 정미경 씨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에세이를 도와주어서 노후를 위해 8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바쁜 시기에 주당 몇 시간만 일했고 적당한 요금을 받았으며 젊은이들의 성공을 도우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수입원의 아름다움은 이미 즐기는 것들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종종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 노후를 위해 특별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이 승리처럼 느껴집니다. 7번째 전략,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성공적인 노후 저축의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지역사회 지원의 힘입니다. 혼자서 할 때는 돈 모으기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훨씬 쉽고 즐거워집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발견한 놀라운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6명의 친구들이 노후 저축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진행 상황, 어려움,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파트타임 사서 김혜순 씨, 저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은퇴버스 기사 이장호 씨,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미망인 박순자 씨, 그리고 모두 경제적 안정 개선에 전념하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함께 강력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달 구성원들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김혜순 씨가 쿠폰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추가로 2만 원을 저축했을 때 그룹은 이장호 씨가 첫 100만 원을 저축했다고 발표했을 때만큼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가 새 커튼을 사기 위해 월 저축을 건너뛰고 싶어 했을 때 그룹은 중고품 가게에서 더 저렴한 커튼을 찾도록 도와주고 저축 약속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장호 씨가 진전이 느리다고 낙담했을 때 그룹은 그가 이미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시작했을 때보다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룹은 또한 실용적인 팁과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은행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느 마트가 가장 좋은 가격을 제공하는지 논의했으며 심지어 재미있지만 저렴한 그룹 활동을 조직해서 모든 사람이 예산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년에 걸쳐 이 노후 저축 모임의 모든 구성원은 경제 상황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 모으기가 혼자만의 투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원, 격려, 공유된 지혜와 함께 여정은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혜순 씨의 모임과 같은 정식 그룹일 수도 있고 목표를 공유하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정기적인 대화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노후 저축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공을 축하해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끝나가면서 2억 원 이상을 저축한 도서관 보조원 이정숙 할머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1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은퇴 시절을 변화시킨 김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 저축의 힘을 발견한 박영애 씨와 잊혀진 돈을 찾은 이술래 씨를 고려해 보세요. 이것들은 특별한 이점이나 비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가 오늘 작고 꾸준한 행동을 시작할 만큼 중요하다고 결정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노후 보장을 구축하기 위해 큰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전략, 꾸준함, 그리고 편안한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불확실해하며 아마도 자신의 소박한 소득이 진정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에 걸쳐 꾸준히 취해진 작은 단계들이 놀라운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노후 저축 여정은 큰 금액이나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과 진전이 느리게 느껴져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됩니다. 자동 저축, 봉투 방법, 잊혀진 돈 찾기 또는 지원 시스템 만들기 중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전략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노후 저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 방법들 중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희망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는 더 많은 실용적이고 부드러운 안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친구, 가족, 이웃이든 여러분의 공유가 그들의 경제적 꿈이 아직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데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고 어떤 금액도 의미 없을 만큼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자신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후 보장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내디디세요.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